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봄코치님, 네. 어떻게 해요? 봄코치님은 가을에? 저는 그래도 항상 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영원히 봄이신 이죠. 거네요. 당연하죠. 네. 아, 고객분들의 삶의 봄을 찾아드리고 싶은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겨울도 봄이고 여름도 봄입니다. 네, 행복한 코치님이세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지난달에 이어서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죠. 네.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전문 코치님의 코치로서의 삶은 어떤지, 또 전문 직업으로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조정화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치님 가을인데 옷은 봄 같은 옷이에요. 벚꽃이 연상되는 옷이에요. 아까부터 이재경 코치님이 너무 옷을 탐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아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대본도 없이 비밀인데. 주거니 받거니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경이로움 이런 게 느껴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네. 저한테 느껴집니다. 네, 저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화라고 하고요. 1인 기업으로 제이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코치로 활동한 지는 지금 8년 차 되는 코치입니다. 베테랑 코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정환 코치님,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그 카카오 스토리 펀딩과 관련돼서 그 관련된 PM 역할을 했던 코치님을 초청해서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단독으로 전문 코치님을 초청한 맞아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모시게 돼서. 아니 그 많은 코치님들 되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따는 것에 대해서 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생생한 그 전문 코치로서의 삶을 전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네, 네. 밥값 하시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모셨는지 네. 영코치님이 먼저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지금 8년 차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딱 뵈면 8년 차면 처음부터 코칭을 하셨겠다 싶지만 제가 보면 제가 뭐 그 전에 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전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코치로 전환하셨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그런 또 삶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이제 기업에서 홍보실에서 일을 했었고, 네. 어쩐지. 어떤 어쩐지일까요? 아니 저희 이제 카카오 스토리 펀딩 같이 참여해 주시는 코치로 활동하실 때에도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또 남다른 그런 아이디어와 역량 이런 것들을 펼쳐주셔서 그런 또 과거가 있으셨군요. 네, 근데 이 과거를 참 이야기하기가 제가 멋쩍어지는 게 제 코칭 비즈니스 홍보를 못하고 다른 프로젝트나 사업 홍보는 되게 그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것 같다는 게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예요. 딱 그 말이 맞는 경우죠. 네. 네. 그래서 기업에서 홍보 일을 처음에 신입사원부터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했었고 그때 제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 자체를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쪽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의 활동을 잘 알리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추구하는 가치는 어째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저는 좀 더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게 소통이 잘 될 때 참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직업을 바꾸게 됐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직업을 바꾸려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코칭을 아시게 됐고 또 코칭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네. 그때 제가 이게 저는 코칭을 제가 코치로 살면서도 느끼는 건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그냥 삶이 무난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면 코칭을 받아야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까지 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회사가 다닐만 하고 뭐 만족스러웠으면은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볼 기회가 없었을 그쵸. 텐데 20대 후반에 저한테는 진짜 인생의 거대한 사춘기라고 할까요? 정말 막 엄청나게 큰 질문들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10년 뒤에도 내가 만족할까? 진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큰 코칭 질문 같은 그런 그러게요, 질문들을 정말. 심쿵 질문 같은 질문들이었네요. 그게 저한테 계속 다가오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빠랑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진짜 어디서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는 스승님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 산골짜기 따라가서라도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달 정도로 그런 질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한 1년 넘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다가 코칭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게 정말 우연한 계기에 어떤 그때 당시에 코치로 활동하시던 분의 블로그를 보고서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때는 코칭이 정말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뭔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이 받아봤죠. 질문들 뭐 어떻게 하다 코치가 되셨어요? 뭐 코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대답도 많은 코치님들께서 처음부터 전문 코치의 길을 걸으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제2의 직업으로 전향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고. 네. 네. 사실 코칭이 뭔지는 모르지만 딱 그냥 나한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코치로 또 성장하는 그 과정은 또 어떠셨는지 그것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개고생.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잖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전문 코치가 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걸 기대하지만 맞아요. 저는 개고생의 그 말에 막 그저 너무 격하게 공감되죠. 공감이 지금도 되죠. 사실 저희 다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코치로 성장하는 여정은 진짜 제 인생에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인데 이게 직업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되는 여정은 그 직업이 뭐냐랑 상관없이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코칭을 배우는 것이 되고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전문가 단계에 들어섰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부터 그만두고 그때부터 배우면서 창업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거나 정말 어떤 과감한 도전을 앞두고 다가오는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선 다음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버리는 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코치들이 제2의 인생으로 사실 코치를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의 삶의 경험이 묻어났을 때 좀 더
코치로서의 역할이 좀 무르익는다? 맞아요. 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뭐 코칭이 이렇게 말로 되는 거니까 조금만 배우면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 조정아 코치님은 어떠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금 배워서 하면 직업화해서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고객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았다면은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건 나랑 딱 맞을 것 같고 어떤 기간을 두고 자격증을 따고 실습 시간을 만들고 하면은 직업에 어울리는 이제 타이틀을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게 누군가에게 지불 가치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 삶을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혹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서 하는 거랑 진짜 이거를 직업으로서 하는 프로페셔널 전문 코치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쓰는 도구와 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코치가 자기 생활 전체를 걸쳐서 갈고 닦는 수련의 시간 그리고 그 고객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정돈하고 자기 삶을 열심히 성장시켜 나가려 하는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코칭의 퀄리티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고객들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만큼의 지불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쉽게 볼 것은 아니다. 네, 정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드리고 싶네요 하는 그 마지막에 목소리에 엄청난 힘이 실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코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화 안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매번 대화를 하고 말로 되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코칭이 1:1 컨설팅의 개념으로도 되게 많이 또 잘못 인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삶의 경험이 많으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전문 영역에서의 경험이 많으면 그거 뭐 듣고서 내가 얘기해주면 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저 코칭에 대해서 책 많이 읽었어요. 또 저는 또 특히 왜 기업의 HR 분들 코칭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넘어 교육도 맞아요.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러면 뭐 옆에서 그분들이 전문 코치가 되기 위해서 나 훈련 받아라고 하면 야, 넌 이미 코치잖아. 코치 교육 많이 받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대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아까 개고생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시간이 주는 어떤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 코치의 영역에서는 그 훈련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어떤 코칭 시간을 쌓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실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는 정말 직업이 코치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거 아니어도 사실 소속이 있거나 이걸 좀 못해도 다른 걸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그냥 코치는 되게 멋진 타이틀처럼 하나 이렇게 명함이나 자격증, 나는 이런 자격도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럴듯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함, 브랜드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코치는 성과로 이야기해야 되고 진정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자기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 코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일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이제 뭐 다니는 직장이 있었고 했으니까 대답을 하기가 쉬웠지만
전문 코치로 일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네. 그 말이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좀 나 스스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뭐 우리 며느리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코치님들이 초기에 사실 또 초기에는 본인 스스로 코치로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다들 보면은 그 누구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내가 코치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게 아마 어떤 전문 코치로서의 책임감,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의 무게 그렇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전문 코치가 되려면. 왕은 못 되고 관만 관. 무거운. 그래도 보람 있으시고 뭔가 이렇게 즐거움들이 있으니까 8년이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전문 코치의 삶에서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을까요? 많은 코치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코치로 산다는 것은 고객에게 주는 또 효용성이랑 또 코치 자신의 맞아요.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참 직업으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공개하는 거긴 하지만 제 진짜 꿈은 우주에서 코칭을 제일 잘하는 오. 네 박정현 조용히 비우시시는 아니 나 갑자기 충격 받아가지고 저는 제 꿈이 뭐 예를 들면 네. 뭐 우리나라에서 네. 뭐 이 정도 맞아요. 예. 아니 전 세계도 아니고 우주에서 우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 깨갱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잘하려면은 제 살아 생전에 될지 말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 성장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에서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것과 또 배워가는 것과 제가 좀 부족한 걸 알아서 또 고쳐가는 그런 운동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 자기의 선수로서의 생명이 나는 뭐 금메달 땄으니까 끝 이렇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선수로서 산다는 게 스포츠맨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저한테도 좀 코칭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목적이 저를 계속 성장시켜가는 보람이 정말 크고 그리고 진짜 직업 중에서 뭔가를 한 다음에 내가 돈 받고 일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진짜 그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고객분들한테는 맞아요. 주는데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만 더 잘 벌면 정말 그죠? 네, 우리 코치들이 뭐 고객을 6분을 만나면 사실 6분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코칭 장면에서는 그분이 딱 처음에 만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 가슴에 깊이 담아두었던 어떤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코치분들이 계속 그 삶을 반추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또 성장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칭을 하고 나면 오히려 코치님들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저도 경험을 많이 하지만 고객을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통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윈윈하는 그런 그 대화여서 코치님들이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돈을 받고 코칭을 하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특히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근본적인 성장을 도와줬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그죠? 말이 나온 김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고객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떤 고객분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저는 1대1 고객분들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삶에서 굿뉴스 있는 것들 계속 나누면서 연결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작년에 저랑 1대1 코칭으로 만났던 분인데 직업이 원래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이 직업이 본인이랑 맞지 않으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공무원이니까 세상 좋은 직업이고 방학도 있고 요즘 연금 나오고 말해 뭐하냐 너무 좋은 직업이지. 근데 그 고통을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직업을 하면서 네, 그 왁자지껄한 교실 속에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근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따로 있으셨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거였는데 그거를 한 번도 용기 있게 직면해서 한번 정말 제가 원하는 건 그림을 그리면서 전문 작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를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선생님? 네. 근데 사실 본인 마음속에는 나 진짜 정체성은 작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칭하면서 갑자기 근데 좀 코칭이 좀 신기한 게 제가 그 다음 과정을 용기가 이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 3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칭이라는 그쵸. 게.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거, 그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림이 자기의 그림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되었으면 하는지 코칭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발견해 가니까 코칭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힘이 붙으니까 슈퍼 파워가 된 거예요. 나는 작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코칭 끝나고 한 2주 지났는데 교사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칭 시작하신 지 얼마 됐을 때? 코칭 시작하고 나서는 4달? 아, 됐을 때인가 4달. 봐요. 네. 그 사이에 한 몇 번 정도 코칭을 하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10회. 아, 예. 했죠. 네. 10회 하시고 이제 딱 네. 끝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보람 있기도 하지만 또 사실 또 겁이 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멱살 잡고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어떡하지? 근데, 어떤 때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고치장 그래도 계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이 삶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미리 이미 가지고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네. 그쵸.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결정 너머에도 그분만의 가능성과 길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신뢰하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가지고 그분께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져서 독립출판했던 책도 정식으로 출간하시고 엄청 되게 막 잘 되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그러게. 코칭에서 되게 좋은 게 막 감사합니다 이 말 들어서 좋은 거보다 고객이 되게 잘 돼가시는 모습 보는 게 진짜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이 원하는 그쵸. 삶을 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네, 정말 네. 코치로서는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코치는 성과로 말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성과라고 하는 게 그 고객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매 순간 노력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 이게 성과이지 네. 않을까. 어떻게 보면 코치라는 직업이 한 사람의 삶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눈물 날 거네요. 그게 또 보람이고. 네,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은 또 다 그만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시고 또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고객을 믿어야죠.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가장이셨고 아이 셋에 가장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근데 그분은 코칭 받으시다가 코칭 교육 받고 코칭 받으시다가 정말 내가 전문 코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순간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제가 코치로서 활동하고 되게 보람을 느꼈지만 왜냐면 우리가 겪는 그 개고생의 길 오늘의 왜냐면 키워드네요.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지금 정말 전문 코치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코치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 제가 마음의 부담이 없죠.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그 순간에도 코치들은
코치가 믿는 어떤 그 철학 코칭 되게, 철학. 예, 코칭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 예, 그분 안에 해답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옆에서 위트니스가 돼서 함께 했는데 우리 조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뭐 다 좋아. 근데 이제 돈만 좀 더 벌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 많은 힘든 여정을 거쳐서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핑크빛만은 아니잖아요. 어떠신지.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와 내가 회사 다녔을 때 계속 벌어들였을 그런 연봉이랄까 그게 말하자면 기회비용 같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되는 건 아니니까 회사를 다닌 동안에 제가 잃었을 것이 있고 이후에 제가 경험하고 또 성장해온 게 있으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돈만 따지고 보면은 진짜 코치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진짜 뭐 임원 코칭하면 1시간에 100만 원씩 번다는데 그럼 뭐 한 달에 떼돈 버는 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거는 진짜 말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돈만 보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분명히 제가 느끼는 것은 해마다 제가 성장하는 만큼 수입도 같이 증가한다. 맞아요. 그건 정말 분명한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별로 돈에 대해서는 그냥 농담처럼 돈만 좀만 더 잘 번다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저도 나름대로 목표라든지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실천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크게 그렇게 염려하진 않아요. 네. 네. 네, 또 특히 뭐 우리 그 여성 코치님들 특히 결혼하셔서 배우자분들의 어떤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또 특히 여성분이 어떠한 그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나 예, 또 남성분으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예, 일을 하셔야 되는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그렇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코치로서 되게 많이 성장하시고 또 수입도 되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계신 그런 분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계신 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 코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또 대중들한테 더 많이 또 알려야 되는 또 우리 선배 코치로서의 또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코치님들이 코칭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려면 코칭 시장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겪는 이 개고생의 길들의 한 가지는 또 코칭이 많은 또 오해들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전문 코치라면 정말 코칭을 코칭답게 하는 이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결국은 그게 저희의 어떤 시장을 키우고 미래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누가 봐도 코칭에서는 초기 시장이고 이 과정에서 초기니까 어려우니까 빠지고 그러면은 직업적인 프로페셔널로서 본보기라고 할까요? 계속 좋은 중기 말기까지 좋은 걸 끌어갈 수 있는 사례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책임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사명감 그리고 그만큼 뒤에는 나는 우주에서 코칭 제일 잘하는 사람 될 거니까 당연히 많이 벌겠지 이런 믿음 근자감 같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할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주를 뛰어넘는 게 뭐가 있을까? 우주를 뛰어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진짜 코치로서 이렇게 또 다른 코치님의 또 긴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코치로서의 사명감, 자부심, 뿌듯함 이런 걸 또 한번 이렇게 느끼게 돼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코치님도 계시겠지만 코치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많이 계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맨날 코칭이라고 하는데 코치라는 직업은 어떤 걸까? 뭘 하는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코치를 모시고 좀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아주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대본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조 코치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그럼요.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매 방송마다 고민했던 오늘의 심쿵 질문을 오늘은 조정학 코치님에게 한번 드려볼까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질문? 본인 스스로에게 하셨던 질문도 좋고요. 다른 분한테 들었던 혹은 다른 분한테 했던 질문? 진짜 너무 대본이 없는 당황하셨어요. 네. 클로징도 저희 그 평소대로 똑같이 갈까 봐요.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고 저희가 마무리 일단 좀 인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제가 심쿵 질문 그 큐를 드리면 그때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박정혜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조정화 코치님을 모시고 전문 코치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영 코치님이 아니라 조정화 코치님께서 주시는 심쿵 질문을 들으면서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코칭 살롱의 게스트라고 할까요? 네, 코칭 살롱의 게스트 조 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